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결정할 시기도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용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라고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세상이 사실 자신이 자신을 못 믿는 이런 코로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참 검찰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 문제를 큰 틀로 보면 정말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에 이미 제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런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이제는 누군지 알 텐데 누구라고 보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다들 얘기하죠. 근데 저는 지금 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결정할 시기도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탄핵, 다음에 금고형, 그 다음에는 징계, 그리고 이제 적격 심사 여부인데 이 네 가지 기준 아니면 대통령도 사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임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고요. 총리는 더욱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용퇴하는 건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임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국면을 지나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해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쳐버렸어요. 왜냐? 지금 개입해버리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만요. 만약에 지금 효력정지 집행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게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누구 편을 들 건데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결정을 했었어야죠. 차도살인이란 말 아시죠? 남의 칼 빌려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차도살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죽으면 살아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처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실 국민을 위해서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본인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으니까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양 진영으로 이 싸움이 심화되고 국정이 온통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 문제 그리고 뭐 감찰 문제, 징계 문제로 이렇게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져줘야 되거든요. 윤석열 총장이나 여러 국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발표할 때 6가지 비위 혐의 이미 죄목이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5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새로운 것도 없고 한 가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재판부에 대한 사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법관들을 수사할 때 근거가 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온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 지금은 담당관실인데 여기서 이제 근무했던 고양지청에 있는 모 부장검사가 얘기한 것을 보니까 평소에 재판에 대비한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법원에서 기각도 많이 하고 무죄 판결을 많이 하니까 그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 보는 건 사실 그 사찰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찰이란 게 뭐냐? 뒷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그런 일상적인 그 활동조차 금지시킨 거예요. 그것조차 사찰로 본 것이고요. 대법원에서도요. 새롭게 법관들을 사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상적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그 검찰의 그 재판부 사찰 내용은요. 오늘 아침자 CBS 노컷뉴스에 정다운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법관들의 어떤 상세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으로 칼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권력은 절제의 미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의 60%, 70%만 사용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처럼 저러지도 않았을 거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도 저렇게 자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여간 다음 주 중에는 결판이 날 겁니다. 직무 배제, 그 효력 정지 신청이 지금 이제 소송이 이제 결정을 법원이 내릴 텐데 저는 그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저는 기각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법원을 사찰했다 그러잖아요. 네. 또한 법원은 사실 형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제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거는요. 효력 정지 신청하고 본안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건 아시죠? 알죠, 압니다. 효력 정지를 인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검찰총장이 직이 없을 때 현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는 동안에 엄청난 검찰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뭐 6가지 뭐 이런 데 대한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사실 검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권이 의도한 대로 갈 가능성도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자기를 내치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공직자로서 할 처신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하기 싫어도 결국 선택할 외통수,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가든 안 가든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사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쓰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네. 언제 내치고 언제 버려야 되느냐 문제를 사실 그냥 넘기기가 참으로 거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저렇게 인사 문제를 깔고 안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있었을까? 또 김 기자 얘기처럼 적기를 다 실기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광팔 때는 나타나서 빚을 내고 이 얘기가 사실 언론이 볼 때는 대통령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전이 너무 대통령을 사실 보호하고 대통령이 빛나는 일에만 행사에 몰입함으로써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을 보인 기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계속 애토리가 됩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리고 누수는 불가피한데 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최소한 이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은 내지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용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라고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서실장이나 최소한 대변인이 아닌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가 나서서 대통령의 말을 대변할 필요는 있다. 오늘 이제 평검사들이 이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검사님들한테 제가 요거 하나 당부드릴게요. 길게 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사님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재판부 사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거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횡포와 검찰 장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은 좋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1년 6개월 동안 검찰 조직이 형해화되고 또 자기 주변에 관리도 제대로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 그것까지 아시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56대 38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죄송하다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컷카톡 저희가 한 40여 편을 제작을 했는데 이걸 사실 지금까지 그 주도해 주시고 편집까지 해주신 분이 이제 회사를 정년퇴직으로 이제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 말씀드리고 노컷카톡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컷카톡이 저 최근에 구독자 수는 한 600명 가까이로 또 늘었더라고요. 제가 안 본 사이에. 그런데 여전히 그 조회수가 1,000회 정도를 머물고 있어요. 이 난국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패널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먼저 떠나겠습니다. 아니, 전 최근에 이 전국의 이 추세를 보면서 우리 노컷카톡만 그 이 정권을 운영하거나 이 검찰에 있는 고위 관계자 등이 봤으면 제대로 했을 텐데 이 정권을 한번 잡으면 그냥 달리는 그냥 기관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 번만 반추해보면 절제의 미덕을 가질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역사는
한심하다고 평가할 겁니다. 네, 참 장광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심하지 않는 유일한 유튜브 뭐라고요? 노컷 카톡인데요.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